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한 업종으로 새 출발기금 신청을 못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5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은 현재 신용대출 연체가 3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담보대출은 어떻게든지 상환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곧 연체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신용대출의 원금은 7,500만 원이고 연체이자는 350만 원이며 담보대출 원금은 2억 2천만 원으로 채무액이 매우 많습니다. 상담인은 임대사업자로 조그만한 상가를 두 곳 가지고 있으며 각 상가에 담보대출과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상가 시세에서 담보대출과 임차 보증금을 차감한 재산액은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2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평균 200만 원이며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채무 감면이었습니다. 따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상가 월세로 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남는 실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가의 시세가 매우 하락하여 매각도 못하는 상태였고 곧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나가 공실이 되면 담보대출도 연체가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시세가 회복될 때까지 부동산 경매가 없이 버티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해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도 문의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채무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해 별도로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 월 상환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어떤 채무조정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채무 감면과 담보대출의 경매 위험을 최소화를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대출 이미 경매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 명령이 나오면 담보채권사가 변제를 받지 않으려 하며 이후 개인회생 변제 인가가 되면 이미 경매가 될 위험이 높아 개인회생은 선택지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담보채권사와 협의를 통해 별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확률이 낮습니다. 남은 채무조정은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상담인은 사업자이기에 새출발기금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담보대출을 별도로 변제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 경매 위험이 낮았습니다. 채무 감면은 일반적으로 새출발기금이 워크아웃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에는 업종 제한이 존재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제한업종에 속하며 이런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한업종을 화면에 띄워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인은 개인회생,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기에 오직 워크아웃만 선택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신청 조건과 예상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워크아웃 채무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의 모든 채무는 1년 전 채무들로 최근 채무가 아니므로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상가 시세에서 담보 채무와 임차 보증금을 차감한 2천만 원이 재산액이 됩니다. 상담인의 본인과 배우자가만 있는 2인 가구이지만 공제재산을 산정할 때는 부양가구로 계산을 하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에서 제외되어 1인 가구가 됩니다. 상담인이 거주하는 하남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며 공제재산가액은 과밀억제권역 1인 가구여서 1억 1,600만 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0원이 되며 무담보 채무액 7,850만 원보다 낮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인에게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제외되기에 본인만 있는 1인으로 생계비는 약 144만 원입니다. 이에 월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56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 최대 변제기간인 96개월로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매월 78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계비를 삭감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약 78만 원을 96개월간 변제하면 총 변제액은 연체이자만 감면받아 7,500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4%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였지만 여러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이 문제였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대출만 조정이 가능하므로 담보대출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부담이 될 경우 조정을 받아볼 수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상가담보대출이기에 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도 큰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담보대출 연장이 불가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고 가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한 채권사의 채무를 완납해서 가압류를 해제해야만 합니다. 제한업종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못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5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에게는 사업용 담보대출도 조정이 가능한 새출발기금이 매우 유리한 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업종인 임대사업자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의경매 위험으로 개인회생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일 선택지인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감면도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고 부동산 가압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기에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